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아미랩 석사과정생 하현우라고 하고요. 오늘 발표드릴 논문은 Supervision by Registration on Unsupervised Approach to Improve the Precision of Facial Landmark Detector라고 해서 Facial Landmark Detection이라는 태스크가 있는데 이 태스크에서 프리시전을 임프루브 할 거고 그 임프루브 방법이 그 레지스트레이션이라는 이미지 정합 기술에서부터 가져와가지고 언스퍼바이즈 어프로치로 임프루브 하겠다라는 페이퍼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018년 CVPR에 이제 게재되었던 논문이고요. 목차는 그 인트로덕션, 메소드, 엑스페리먼트, 디스커션, 컨클루전 순으로 발표하겠습니다. 먼저 인트로덕션입니다. 그 태스크가 페이셜 랜드마크 디텍션이라고 했는데 이제 보시는 것처럼 얼굴에 대해서 미리 정해진 개수의 랜드마크를 찾는 건데요. 이게 그 오른쪽 피겨를 보시면은 그 페이스의 로컬라이제이션을 할 수 있는 방법들이 그 인포메이션의 양에 따라서 좀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 태스크에서 하고 있는 거는 여기 보이는 이 랜드마크 68개 랜드마크를 추정하는 태스크를 한 거고요. 제가 알기로는 최근에는 그 마스크나 아니면 메쉬를 바로 리그레션 하는 모델도 많이 나왔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림이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논문에서 이제 지적하는 문제는 여기 보이는 같은 색깔은 같은 랜드마크를 의미하는데 서로 다른 지점에 조금씩 찍혀 있잖아요. 근데 저게 어노테이션한 사람이 다른 겁니다. 그래서 사람에 따라서 같은 이미지에 대해서 랜드마크를 찾더라도 그 베리에이션이 좀 크더라 라는 걸 의미하고요. 그래서 이런 그 불정확한 어노테이션과 그다음에 불충분한 트레이닝 샘플 개수 때문에 그 페이셜 랜드마크 디텍션에서 문제가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특히 이런 문제가 불거지는 것이 비디오에 대해서 적용했을 때입니다. 기본적으로 하나의 이미지에 대해서 랜드마크를 추정하는 모델이었을 때 그 모델을 비디오에다가 적용을 하게 되면은 그 이미지 한 장 한 장에 대해서는 그럴싸한 랜드마크를 냈다고 해도 비디오 프레임 간 사이에서는 그게 템포럴한 컨시스턴시가 유지되지 않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런 현상이 이런 어노테이션부터가 그 템포럴하게 컨시스턴트한 거를 이제 제공하지 않기 때문에 트레이닝 샘플에서 그런 문제가 발생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가능한 해결책 중 하나로는 그냥 비디오 페이셜 랜드마크 디텍션 자체를 하면 된다. 그냥 트레이닝 샘플 자체가 비디오 프레임으로 존재를 하고 그런 어노테이션이 존재를 하면은 이 문제 자체를 해결할 수 있는데 문제는 이 어노테이션 자체도 믿을 수 없다? 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런 어노테이션 자체가 그 어노테이터들이 컨시스턴트하게 제대로 어노테이션을 안 해가지고 트레이닝 데이터 셋에서부터 문제가 있다. 그런 점을 좀 지적했습니다. 안에서 그런 거예요? 네? 안에서 어노테이터들이 일을 제대로 안 했다. 일을 제대로 안 했다? 라는 느낌으로 서술이 돼 있는데, 근데 일을 안 했다기보다는 원래 어렵다는 얘기를. 그러니까 원래 어렵다는 문제. 네, 어노테이션을 제대로 하기가 어려워서 그 사람들이 뭐 얼마나 정확하게 하려고 노력했건 상관없이 그 컨시스턴트한 게 잘 보장이 되질 않는다. 그래서 그게 거기에 바운드가 걸려가지고 인퍼런스 단계에서도 어쩔 수 없이 그런 떨림이 남아있게 된다. 이런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이 논문에서 제시하는 거는 이런 프레임워크인데 여기서 보시면은 여기 루카스 카나데 트래킹이라는 파트가 있는데 이게 어떤 식으로 활용되는 거냐면
처음에 이미지가 들어왔을 때 랜드마크 디텍션을 하는 모델이 위에 파란색 CNN 구조가 그걸 의미하고요. 그렇게 디텍션을 한 모델에 대해서 랜드마크 디텍터, 학습된 랜드마크 디텍터가 디텍션한 랜드마크와 그 다음에 그 루카스 카나드 트래킹이라는 어떤 트래킹 알고리즘에 의해서 트래킹한 포인트랑 서로 떨어져 있는 그 차이를 매저해가지고 그걸 바탕으로 그 슈퍼비전을 넣어주게 됩니다. 그래서 메소드는 요 루카스 카나드 트래킹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그리고 실험 결과랑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진짜 굉장히 간단한 것들인데 루카스 카나드 메소드에는 두 가지 어썸션이 들어갑니다. 첫 번째는 브라이니스 컨스턴시라고 해서 어떤 이 왼쪽 프레임이 이제 프레임 1이고 그 다음 프레임이 오른쪽 프레임인데 이 스마일 피처가 UV만큼이 디스플레이스먼트만큼 이동했다고 가정했을 때 그 이동한 지점과 그리고 처음에 위치했던 그 픽셀 지점에서의 밝기는 같을 것이다라는 가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가정에서부터 출발해가지고 이게 아까 처음에 했던 가정이고요. 근데 이 가정에서 UV만큼 움직인 이 지점에 대해서 어떻게 모델링 할 것인가 할 때 그 모델링을 스몰 모션이라는 프라이어를 깔고 버스 오더 테일러 어프로치메이션으로 모델링 합니다. 그렇게 해서 식을 정리하게 되면은 아래와 같은 옵티컬 플로우 컨스트레인트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저기 그냥 작은 코멘트인데 네. 저 어프로치메이션 있잖아요. 그럼 이퀄리티로 표시하면 안 되고 아. 어프로치메이션 표시로 해야 될 것 같아요. 아, 네. 네. 저 제가 기입하면서 실수한 것 같습니다. 제가 잘 못 따라가서 그런데 T가 혹시 어떤 파란을 따라가시죠? T가 타임 의미하고요. 아, 그래서 T 프레임과 T 플러스 1 프레임 사이에서의 지금 관계를 찾고 있습니다. 플러스 1이라는 건 그냥 초단위인 건가요? 아니요, 그 초단위는 아니고. 그 프레임의 그건가요? 네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 옵티컬 플로우 컨스트레인트를 이용해서 이제 식을 갑자기 좀 뛴 거 같아요. 앞에 설명하다 말인 거 같아요. 그래서 그 말씀드린 것처럼 버스트 오더 테일러 어프로치메이션으로 이렇게 식을 만들었고 그 다음에 그냥 이제 이 항에서 정리를 하면은 이제 아래와 같이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IT는 그 타임 변화를 의미하고요. 그 다음에 IX, IY는 각각 X축, Y축에 대한 데리베이티브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 컨스트레인트를 활용해서 이제 식을 세울 수 있는데 식을 세우려는 거는 UV를 찾고 싶은 거니까요. 그래서 Q1부터 QN이라는 어떤 픽셀 포인트가 있다고 하고 그 포인트들이 하나의 피치 안에 들어있어서 이제 같은 디스플레이스먼트만큼 움직였을 거라고 가정을 합니다. 그래서 동일한 VX, VY, 이제 UV에서 제가 표기를 안 고쳤는데 이제 동일한 디스플레이스먼트만큼 움직였다는 이 식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위 식들은 매트릭스 폼으로 나타내면은 아래와 같이 나타낼 수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매트릭스 폼으로 만드는 순간 이 문제는 그냥 이 선형 대수적으로 V를 찾는 문제로 풀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보통은 웨이브 이퀄 B가 성립하지 않고요. 아까 어프로치메이션을 했기도 하지만 원래 데이터에서부터가 그게 성립하지 않을 확률이 높아요. 데이터가 그걸 만족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어썸션을 계속 깔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리스트 스퀘어 솔루션을 구했을 때 아래와 같이 얻을 수가 있고 실제 루카스 카나드 메소드는 이러한 과정을 이터레이티브하게 반복해서 반복해가지고
수렴할 때까지 찾는 알고리즘입니다. 근데 이게 원래 베이직 알고리즘이고 논문에서 사용하고 있는 거는 그 베이직 알고리즘의 하나의 방법론을 가져왔는데 이제 설명을 좀 드리면은 여기 ft-1은 그 t-1 프레임에서의 그 여기서 피처라고 돼 있는데 그냥 템플릿 이미지를 의미하고요. 그 다음에 ft는 t 프레임을 의미하고 xt-1이 처음에 디텍터가 이니셜라이즈한 포인트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언레이블드 비디오가 들어왔을 때 그 첫 프레임에 대한 랜드마크 정보도 없거든요. 그래서 그 첫 프레임 예측은 이미 잘 학습되어 있는 그 학습된 상태의 디텍터로 랜드마크를 찾습니다. 그게 xt-1이 됩니다. 잠시만요. 네. 그래서 xt-1을 중심으로 템플릿을 추출할 수가 있고요. 이 t-1 프레임으로부터 템플릿을 추출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레디언트, 자코비언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사실 앞에서 구한 거랑 다른 얘기가 아닌데 이게 약간 일반화된 표현입니다. 일반화된 표현이어서 이런 것들은 사전에 구할 수 있는 값이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루카스 카나데 메소드를 이터레이티브하게 적용해가지고 t 프레임에서 우리가 t-1 프레임에서의 랜드마크 위치 xt-1을 갖고 있고 이 p를 찾는 알고리즘입니다. 어떤 p만큼 이동해서 랜드마크가 이동해서 이제 xt가 되었을까 찾는 알고리즘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찾은 다음에는 이 레지스트레이션 로스가 들어있는데 레지스트레이션 로스에 제가 표시하고 있는 이 항이 아까 말씀드린 알고리즘에 의해서 구한 랜드마크의 그 코디네이스를 의미합니다. 그러면 이 왼쪽은 뭐냐? 왼쪽은 그 아까 말씀드린 알고리즘과 관계없이 디텍터가 예측한 랜드마크입니다. 그래서 디텍터가 예측한 t 프레임의 랜드마크랑 그 t-1 프레임에서의 랜드마크로부터 옵티컬 플로우를 구해서 예측한 랜드마크 이 둘 사이에 L2 로스를 줘가지고 그 스코어 비전을 넣어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넣을 때 여기 베타라는 항이 있는데 이거는 0 또는 2를 의미하는 인디케이터 항이고 이게 무슨 의미냐면 여기 아래에서 보는 것처럼 이 포워드로 루카스 카나데 메소드로 그 다음 위치를 계속해서 찾았다면은 그 반대로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반대로 돌아왔을 때 릴라이어블 한지를 그 스레시홀드를 정하고 체크를 해서 릴라이어블 하면은 1을 주고 아니면 0을 주는 방식으로 해서 그 루카스 카나데 메소드 자체에서 오류가 있었던 거는 로스를 주지 않으려고 그런 인디케이터 항을 넣어놨습니다. 루카스 카나데 네. 실패한 걸 베타로 마스킹을 한다는데 네, 마스킹. 그걸 이제 포워드 백워드 컨시스턴시 체크를 해가지고. 네, 맞습니다. 근데 그거 어차피 하면은 네. 중간중간 스텝에 포워드에서 계산된 포인트들, 백워드에서 계산된 포인트들이 갖고 나오잖아요. 지금 여기 스프링 4개를 보니까. 네네. 그럼 이 4개에서 서로 다른 3개의 포인트씩 나오니까 네. 그걸로 로스를 여러 개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 아, 에스테이션 로스에서는 지금 포워드 패스를 기준으로만 로스를 재잖아요. 맞죠? 네,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왜 백워드 했을 때도 안 되고 어, 음, 간단해서 그렇죠. 백워드 해도 될 것 같은데요. 네.
지금 포인트가 3개씩 나오니까 네. 중간중간 스텝마다 다 포워드로도 로스 걸고 백워드로 올 때도 로스 걸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차피 아웃라이어 집중할 거면. 그 백워드로도 로스를 걸면 어떤 점이 더 좋아지는 건가요? 배치 하나에서 그레이드는 많이 나오고 네. 수동적이 나오고 아, 기왕 계산한 거니까. 계산 이미 했잖아요. 네. 안 쓸 이유가 별로 없는. 근데 그 루카스 카나데 방식이 만약에 정확하지 않은 어핑이면 네. 뭔가 로스 그거를 사용해서 로스를 하나 더 만들면 뭔가 좀 더 악영향을 끼칠 수도 있지 않을까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엄청 정확한 어핑이 아닌 것 같아서 로스를 네. 하나 더 했을 때 좀 더 좋은 방향으로 갈지가 약간 의심됐어요. 그 지적이 굉장히 괜찮은 분석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사실 루카스 카나데 메소드를 현업에서도 어디서든 쓸 때 이렇게 디스플레이스먼트 와핑? 제일 간단한 와핑인데 이렇게는 잘 안 쓰고 어파인을 쓸 때도 있고 어파인 와핑을 쓸 때도 있고 한데 여기서는 그런 거는 안 썼더라고요. 근데 그런 거를 이제 말씀하신 부분을 최소한으로 거르는 게 아마 이런 포워드 백워드 체크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네, 그리고 여기서 사실 이 논문에서 참조한 논문이 그 CNN 각 기단의 CNN으로 각 기단의 피처를 뽑아서 그 피처 단에서 루카스 카나데를 해가지고 로스를 먹이는 걸 했었거든요. 참조한 논문에서. 근데 그 논문에서 그냥 정확히 이거랑 똑같이 했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그냥 그대로 가져온 것 같습니다. 뭔가 저 베타 자체를 놓은 것 자체가 뭔가 루카스 카나데에 대해서 뭔가 불정확하다 싶으면 아예 빼버리려고 하는 것이 보여서 네, 뭔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맞습니다. 그래서 그 논문에서 사실 지적하기로는 이게 지금 트레이닝 단계에 슈퍼비전을 주는 용도로 썼는데 사실은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이 메소드를 그냥 이미 구한 거에다가 한번 옵티마이즈 해서 값을 바꾸기만 해도 될 것 같잖아요. 근데 이걸 트레이닝 단계에 넣은 이유가 그렇게 옵티마이제이션을 하면은 값이 그냥 완전히 나라가 드리프트 돼서 딴 데로 튈 확률이 높거든요. 왜냐하면은 그 처음에 디텍션 해서 찾은 랜드마크가 이 루카스 카나데 메소드에서 요구하는 추적하기 좋은 피처랑은 거리가 멀 수가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런 문제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트레이닝 단계에 로스로 집어넣고 이렇게 보호 장치를 건 것 같습니다. 컴플릿 로스는 이제 원래 그 랜드마크 디텍터에서 사용하던 로스 플러스에 이제 레지스트레이션 로스를 걸었습니다. 근데 이게 아까도 말씀 살짝 드렸는데 이런 로스를 그 스크래치부터 이 로스로 학습시키는 게 아니라 트레이닝 샘플을 갖고 있으면은 그 레이블된 트레이닝 샘플이 있으면 그거 학습해서 디텍터를 한번 수렴시키고 거기에서 다시 파인 튜닝 하면서 쓸 때 그때 언레이블드 비디오 데이터를 활용하기 위해서 이 로스가 추가됩니다. 근데 지금 아까 네네. 뒤쪽에 봤을 때 여기 N 디텍션에 N 있는 거는 뭐예요? N은 뭐고 위에서 K는 뭐예요? 이 N이 아마 네네네, 그 N이 개수를 의미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지에서 랜드마크 개수. 그럼 K는 뭐예요? 여기에서 K도 그 개수를 의미한다고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 왼쪽 로스 같은 경우에는 그 레이블드 데이터에서만 사용이 되는 로스이고 오른쪽은 언레이블드 데이터에서만 작동하는 로스여가지고 두 개가 그렇게 같지 않아요? 달라니까. 그 표현 말씀하시는 N과 K라는 네. 그러니까 왜 다르게 표시를 했나?
같은 랜드마크를 지금 표현하고 있는. 다를 때가 있나요? 그 교수님 지적이 맞는 게 원래 랜드마크 개수는 이제 정해져 있는 건데 네, 예를 들어서 뭐 저거는 네. 레지스트레이션 비싸니까 뭐 서브셋에 대해서만 하겠다. K로 지정했으면 그건 오케이인데 네. 그거에 대한 얘기는 없었어요. 왜 네. L하고 K를 다 했어요? 네, K는 제가 확실히 저게 랜드마크 개수를 의미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N은 제가 체크를 정확히 한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좀 다른 의미일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실험 결과는 일단은 이제 왼쪽 상황이 사실 논문에서 지적하고 싶었던 상황입니다. 보시면은 저게 아마 한 장 한 장 뜯으면은 괜찮은 랜드마크 디텍션 결과일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비디오로 봤을 때는 그렇진 않죠. 그래서 이 메소드에서는 그런 거를 좀 잡아주는, 그러니까 어노테이션으로부터 학습했을 때 어쩔 수 없이 존재할 수밖에 없는 그 프리시전에서의 한계를 조금 우리가 알 수 있는 물리적 프라이어를 가지고 그 슈퍼비전을 가지고 개선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보여드리는 그 결과가 SBR이 이 연구에서 제시한 방법론이 되고요. 여기서 레그는 리그레션 베이스를 의미하고 CPM은 다른 논문인데 히트맵 베이스로 그 페이셜 랜드마크 찾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둘 다 백본은 VGG 16을 사용했습니다. 히트맵 베이스로 할 때는 이제 히트맵을 찾은 다음 전체 히트맵을 찾은 다음에 거기에서 이제 코얼스 단위로 쪼개고 그걸 가지고 정확 그 피크 포인트를 찾는 형식으로 그 랜드마크를 찾게 됩니다. 오른쪽 결과는 이미지 데이터셋에 대한 이밸류에이션 결과인데 여기에서 보시면은 그 CPM이라는 그 방법하고 논문에서 제시한 방법을 같이 했을 때 이제 대부분 제일 좋은 결과가 나왔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지가 좀 이해를 안 가는 게 네, 스몰 모션 레귤라이제이션 네, 그런 그런 거잖아요. 네, 그런 파일가 들어갔다고 해서 네. 저 테스트 셋이 다음 소스가 아니고 그것도 상황이 찍으면 분명히 왜 낮아지는지 수면이 낮아진 걸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거는 저도 똑같이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특히 이건 이미지 데이터셋이니까 더더욱 우연히 낮아졌을 확률도 존재를 하고 그래서 사실 논문에서도 익스페리먼트 결과에서 잘 나왔다는 거는 썩 그렇게 막 강조를 안 하고 오히려 디스커션에 들어가서 이게 익스페리먼트 결과에서 우리가 좀 더 좋긴 했지만 근데 그게 의미 있는 게 아니라는 식으로 그거보다 의미가 더 큰 게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자기들이 이제 처음에 상정했다시피 정확하지 않은 어노테이션으로 만들어진 데이터셋인데 그리고 비디오도 아니니까 템포럴한 컨시스턴시도 없는데 그렇게 큰 의미가 없고 오히려 이제 아까 보여드렸던 이런 퀄리테이티브 리절트나 그리고 신세틱 데이터에 대해서 실험한 게 있거든요. 그걸 통해서 설명을 좀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이 실험이 네네. 스태틱 이미지 실험도네요. 네. 그러니까 싱글 이미지 들어왔을 때 그런 트루스하고 맞냐. 네. 그러니까 일반 사람이 준 노이즈 샘플들 가지고선 트레이닝해서 에스티메이션한 결과하고 노이지한 샘플 플러스 이
슈퍼비전 바이 레지스트레이션으로 네. enable that 데이터 해가지고서 슈도 그라운드로서 만들어서 체킹으로 네네. 그걸 더 어떻게 더한 거지. 네. 그래서 어그멘테이션에서 에스티메이션한 그 결과 낫다. 에스티메이션하고 네. 이제 했을 때 에스티메이션 결과가 테스트 셋에 대해서 성능이 조금 더 잘 나온 건데 네. 테스트 셋에서도 아까 얘기했듯이 에러가 충분히 있을 것 같은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테스트 셋 대비해서 어떤 평균적인 바이어스가 털어들었다라는 결과인 거 같은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맞습니다. 의미가 없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네네. 예. 아, 그러니까 베리언스를 줄였다는 얘기가 되는 거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해가 되지 않아요? 아, 네. 의미가 없는 건 아니고 제가 이제 논문에서 좀 더 강조하고 싶었던 포인트가 달랐던 것 뿐이지 또 의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미인 것보다는 이제 밸런스를 줄였다는 사실로 네네 그런 인터프리테이션을 버티는 것 같고.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비디오 데이터셋에 대한 결과도 보여드릴 텐데 여기 그 보시면 이 맨 오른쪽 결과가 좋게 나왔는데 사실 이거는 이 PA 의미라는 게 그냥 의미가 뭐냐면 이 처음 보는 테스트 데이터셋에 바로 인퍼런스를 한 게 아니고 그 테스트 데이터셋도 그냥 트레이닝에 넣고 시켜봤다는 거거든요. 어차피 언레이블드 데이터에 트레이닝 할 수 있으니까. 그랬을 때 제일 낫다라는 결과입니다. 그렇고 그 밑에 결과는 그 다른 데이터셋, 유튜브 셀레브리티 데이터셋에 대해서 했을 때 이제 여기서도 제일 나았다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이 결과들 중에서 제가 기억하기로는 요 케이스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도 제일 좋다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디스커션 포인트가 몇 개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이 300VW라는 비디오 데이터셋에 대해서 에러를 매저한 건데 그 밑에 X축은 그 이미지 상에서 얼굴의 사이즈입니다. 오른쪽으로 갈수록 얼굴 사이즈가 큰 걸 의미하고 그다음에 그 바가 의미하는 거는 어큐러시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바가 높을수록 어큐러시가 높은 거고 이 파란색 라인은 랜드마크가 아까 포워드 백워드 체크를 해가지고 리젝션 한다 그랬는데 그래서 리젝션이 안 되고 살아남은 개수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어떤 이미지에서 페이스가 크면 클수록 랜드마크가 리젝션 안 될 확률이 높아지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어큐러시도 제가 보기에는 높아진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논문에서는 어큐러시는 확신을 못하겠다. 더 많은 요인이 있는 것 같다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는 이미지에서 그냥 픽셀 밸류를 가지고 그 루카스 카나드 트래킹을 써서 슈퍼비전을 준 건데 이미지 피처를 뽑아서 CNN 첫 번째 레이어 피처를 뽑아가지고 트래킹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는 에러가 더 증가했다고 합니다. 네. 그냥 이미지에서 바로 트래킹을 하는 게 아니라 그 CNN 레이어를 하나 통과를 한 다음에 나온 피처들을 가지고 트래킹을 했더니 그 정보를 로스에 넣고 학습했을 때는 에러가 더 증가했다고 오히려. 네, 그 이유에 대해서는 피처 레벨에서 KT를 네, 피처 레벨에서 KT 분량이 났다. 네, 했는데 이제 그게 안 좋았다. 피처 레벨에서. 네. CNN 피처 레벨에서 에러를 줄였다고 네, 에러를 늘렸다. 그렇게 했을 때. 이미지에서 한 거가 더 좋았고, 이미지에서 트래킹이 더 좋았다고요? 네. 아, 그래서 피처를 뽑아서 했을 때는 안 좋았다라고 돼 있거든요. 조금 재밌는 부분이긴 한 게 여기에서 메소드를 그대로 가져온 원래 참조한 논문에서는 피처단에서 트래킹을 시켜가지고 뭔가 이제 다른 그 논문이 테스트인데 뭐예요? 그게 뭐 키스케이디드 LK 트래커. LK 뭐 그런 트래커는 아니고
그 레지스트레이션을 하는데 그거를 하는 데 있어가지고 CNN 여러 개에서 피처를 뽑아서 그 단계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좀 컨시스턴트하게 돌아오는지 뭐 그런 걸 체크했던 것 같거든요. 피처단에서 그 그것도 트래킹 논문으로 기록을 하는데 LK 트래커를 디퍼런셜하게 만든 논문 아니었어요? 네, 맞습니다. 그것도 스콜라시로 트래킹 알고 맞습니다. 있거든요. 네. 근데 거기서는 이제 그걸 쓴 거보다도 그냥 이미지 피처를 쓴 게 이미지 픽셀 컬러를 쓴 게 더 낫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네네네. 그렇죠. 그럼 여기까지 F라고 표시했던 게 다 이미지인 거고 F 네. 피처라고 다 했잖아요. 네, 이미지입니다. 그래서 네. 조금 왠지는 잘 모르겠는데 뭔가 처음에는 피처로 하려고 논문 써놓고 안 고친 것 같기도 하고 이게 왜냐면은 참조한 논문에서의 노테이션 다 가져왔거든요, 거의. 원래 그러면 안 돼요. 네, 그래서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노테이션 같은 안 돼요. 저 처음에는 피처라고 생각하고 읽고 있다가 좀 이상하더라고요. 제너럴라이즈에서 오히려 쓴 거일 수 있죠. 그거보다는 이미지 피처는 맞습니다. 하이레벨 피처를 쓰면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그거는 바꿔주면 되는 거다. 근데 이미지 피처는 하이 레졸루션이고 칼라에다는 로우 레벨 정보가 들어있는 거고 하이 레벨 피처는 CNN 피처 같은 거는 되게 로우 레졸루션이고 하이 디멘sional 피처가 들어있는 거고 네. 근데 또 리니어 도메인이 아니잖아요. 아니, 논리니어한 결과로서 나온 액티베이션 펑션이지. 그래서 리니어리티가 보장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리니어한 어썸션 다 썼죠. dx, dt, 네, 맞습니다. dy, 아니 dx, 그치. 저 ix하고 iy 뭐 이런 거 평균 분포할 때 전부 다 리니어라이제이션을 했는데 실제 뉴럴네트워크 피처는 리니어하지 않으니까 더 안 좋을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신테틱 데이터에 대한 실험인데요. 그 3D 베이스를 가지고 우리가 정확한 랜드마크 값을 알고 있는 신테틱 데이터셋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랜드마크의 값을 의도적으로 그 값에 의도적으로 에러를 추가했습니다. 노이즈 에러를. 그래서 이 빨간색, 파란색 이렇게 돼 있는 요것들이 의미하는 게 정확한 어노테이션에 에러를 얼마나 추가했는가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에러가 추가된 트레이닝 데이터셋에 대해서 학습을 했을 때 이 왼쪽은 테스트 데이터는 클린하다는 얘기고 오른쪽은 테스트 데이터도 똑같이 노이즈하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설사 트레이닝 샘플에서 어노테이션이 잘못되었었더라도 테스팅 데이터가 클린하면은 결과가 괜찮게 나온다. 그 결과 유지가 된다 어느 정도. 그런데 테스팅 데이터가 노이즈하면은 결과가 나빠진다. 이런 실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이게 아마 제일 전달하고 싶었던 메시지였던 것 같습니다. 트레이닝 샘플들이 어노테이션 에러 레전드 되는 거 0픽셀 이렇게 돼 있는 거는 트레이닝에 들어간 노이즈인 거죠? 트레이닝 셋은 네, 맞습니다. 여기 의미하는 건 다 트레이닝 셋 노이즈입니다. 저 오른쪽에서 그 레전드가 그걸 얘기하는 거죠? 네. 네, 맞습니다. 그러면 그 임플리케이션이 네. 그 왼쪽에서 보여주고 있는 거는 테스트 셋이 진짜 믿을만 할 때 네. 보여주는 거는 학습 데이터가 노이지 하더라도 학습 데이터가 의지하더라도 이 방법이 이펙티브하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네. 그죠? 네. 노이지 하더라도 노이즈의 로버스타다라는 거예요. 오른쪽은 테스트가 노이즈 네. 하는데 노이즈 함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학습 데이터가 정말 클린해서 정말 좋은 결과를 내뱉으면은 노이즈 하더라도 이 평가가 제대로 될 수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 아니에요? 빨간색 아, 빨간색 그래프가 왼쪽 그래프가 거의 일치하는 것 같은데 맞는 것 같습니다. 트레인 데이터가 깨끗해서 적당한 결과를 보여주면은 테스트가 노이즈 하더라도 이밸루에이션이 제대로 되더라. 근데 트레이닝도 노이즈하고 테스트도 둘 다 노이즈하면은 노이즈하면 할수록 그 갭은 벌어진다.
그래서 아까 남현 학생이 그 질문했었던, 네. 코멘트했었던 테스트가 노이즈해서 결국엔 저렇게 재서 에큐러시가 떨어지는 게 의미가 없지 않냐에 대한 실험이라고 보시는 거 아닌가? 어느 정도까지는 의미 있다라는 거죠. 그쪽 방향으로는 또 생각을 안 해봤었는데, 근데 맞는 것 같습니다. 트레이닝 데이터가 충분히 깨끗했다면은 테스팅 데이터가 노이즈해도 어느 정도 결과는 이펙티브하고, 이제 또 반면에 트레이닝 데이터가 노이즈하고 테스트도 노이즈하다면 이제 모델이 잘 학습했더라도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없다 라는 거니까, 이제 앞에서의 결과들도 더 좋아질 수 있는데 사실은, 그런데 테스트 데이터가 노이즈해서 그렇지 못했다라는 결론으로도 되는 것 같습니다. 테스트가 네. 노이즈하더라도 밸런스는 있어도 바이어스가 많지 않은데 트레이닝 에러가 적어서 잘 되면은, 네네. 근데 이제 트레이닝에도 에러가 첨가되고 테스트에도 에러가 같이 첨가되면 바이어스가 점점 인트로듀스가 돼서 서로 다른 거를 가르칠 수 있는 거를 줬거든요. 네. 되게 좋은 실험이에요. 시험 디자인 잘. 그런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셀프 트레이닝이랑 비교를 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이 논문에서 소개하는 셀프 트레이닝 방식은 어떤 트레이닝 셋이 있을 때 모델 학습시키고, 그다음에 언레이블 데이터 프리딕션 해가지고 이제 거기서 컨피던시 높은 애들은 다시 수도 레이블로 취급해서 트레이닝 셋을 넣는 그 기본적인 세팅을 생각했는데요. 이렇게 학습한다고 하면은 어떤 문제가 있다라고 소개를 하냐면, 그 여기서 저 지금 좀 헷갈리는데, 네, 이게 수도 레이블을 구할 때에 대한 로스는 전달이 되지 못한다. 그러니까 이미 그 작업은 한번 끝내고 데이터셋을 다시 만들어서 다시 학습시키고 있기 때문에 수도 레이블을 고를 때의 프레딕션에 대한 로스는 들어갈 수가 없다. 그러니까 수도 레이블을 잘못 고르는 거에 대한 뭐라고 하죠? 코렉션을 해줄 수가 없는데, 여기에서는 이제 그때그때 수도 레이블을 정하는 거라서, 여기서 이제 이 프레딕션이 그 수도 레이블이 되는데, 오른쪽이 그때 이제 예측했던 값들도 바뀔 수가 있다. 그래서 루카스 카나드 메소드가 처음 시작할 때 랜드마크 값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LT-1이라는 랜드마크가 들어가야 되는데, 이 추정에 대한 것도 코렉션을 해줄 수가 있다. 로스가 들어가서. 그 부분이 차이가 있다. 라는 내용인데, 혹시 좀 설명이 좀 이상했던 것 같은데 괜찮나요? 이상했어요. 저희 지금 잘 이게 이해가 안 왜 되는데. 지금 설명이 이상하냐면은, 네. 사실 앞에 설명할 때 되게 중요한 부분을 빼먹었는데, 네. 루카스 카나드 트래킹을 이미지 도메인에서 그냥 따로 한 것처럼 좀 표현해서 그런 것 같은데. 이미지 도메인에서 왜냐면 이거는 저기 네네. LK가 딥번셔블 LK 트래커라서 네. 학습할 때 백프로파게이션 같이 일어나서 트레이닝되는 모듈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지금 아까 설명할 때는 이미지 레벨에서 트래킹을 하면은 그냥 슈도 레이블 만드는 셀프 트레이닝 방법이 더 좋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건데, 그래서 저도 아까 헷갈렸어요. 제가 앞에서 이제 백프로파게이션이 되어서 같이 학습이 된다는 얘기를 안 들었었는데, 이게 그 디텍션 모델 뒤에 붙어서 이 루카스 카나드 메소드가 진행이 되는데, 이때 로스가 루카스 카나드 메소드를 거쳐가지고 디텍션 모델에까지 전달이 됩니다. 그 다이어그램이 네. 논문에 있지 않아요? 그 다이어그램이 논문에 있는 게 안 들어있는. 제가 아까 아마 다이어그램 있었을 것 같습니다. 없진 않을 것 같은데, 제가 그 부분을 빼먹어서 지금 혼선이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예측하는 LT-1 랜드마크를 예측하는
디텍션에 대해서도 로스가 들어가서 처음부터 루카스 카나데를 하는 인풋도 고쳐질 수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양쪽으로 로스가 들어가는 거고, 그래서 여기에 대한 실험도 있습니다. 일부러 의도적으로 저쪽에서 발생하는 로스가 없도록 해서 실험을 했더니 성능이 떨어졌다. 저 LT-1에 대한 로스를 껐더니 성능이 떨어졌다고 합니다. 그게 지금 셀프 트레이닝 주말에 그레이던트 써버리면 네네, 맞습니다. 백프로파게이션이 아니면 그게 이제 셀프 트레이닝. 그래서 셀프 트레이닝보다 그레디언트가 이렇게 흐를 수 있게 한 점에서 좀 더 낫다. 이렇게 그럼 아까 얘기했습니다. 설명이 또 이상한데 네. 그 세타가 델타 세타잖아요. 네. 그러면은 저 세타가 뭐예요? 아, 네트워크 파라미터 아니에요? 세타는 네, 네트워크 파라미터. 그럼 네트워크 파라미터가 백프로파게이션 됐을 때에 가는 네. 어떤 파트가 루카스 카나데 트래커 자체가 디퍼런시블 모듈인데 거기에 너러브 파라미터가 있어요? 없습니다. 없잖아요. 네. 그러면은 저 세타가 최적화하는 거는 디텍션 디텍션 모델입니다. 모듈이죠. 네. 랜덤마크 디텍션 모듈. 네. 그럼 랜덤마크 디텍션 모듈이 세타로 파라미터라이제이션 될 수 있는 게 여기에서 뭐가 있어요? 아, 저기에 있어요. 그 L이잖아요. 부분이 이제 L밖에 없습니다. L밖에 없잖아요. 네. 그러면은 네. 음, 그래서 음. 네네. 그러면 이제 피처 레벨에서 트래킹을 하지 않고 이미지 레벨에서 트래킹했다는 건 루카스 카나데 트래커가 인풋은 이미지는 그냥 컨디셔널로만 사용하고 이제 저 L에 대한 어떤 백프로파게이션 그레디언트는 랜덤마크 디텍션의 아웃풋 단에다 이렇게 집어넣는 형태로 된다는 잠시 다시 거예요. 말씀. F로는 그러니까 그레디언트가 안 맞는 거죠. 어디로? 여기서 있는 F로는 그레디언트가 안 맞는 거죠. 아, 그런 거기에 대한 소수는 사실 없었는데, 저기 이미지면은 그레디언트가 네. 갈 수가 없잖아요. 네트워크가 안 네. 들어있을 때. L로만 가는 건데 근데- 그렇게 표현했다는 거죠. 네, 예를 들어서 네, 로스 레이어가 갔을 것 같습니다. 피처를 뽑는 실험을 할 때는. 피처 네. 뽑는 시험을 했을 때는 때는 볼 가고. 수는 있잖아요. 그레디언트를. 네네. 그렇게 생각하면은 CNN의 맨 마지막 단위나 되게 높은 레이어가 아니라 CNN의 낮은 레이어에서 이렇게 트래킹하면은 이미지보다 더 좋아지는 피처를 구하는 그런 피처 학습되진 않을까? 백프로파게이션이 같이 된다고. 그러니까 루카스 카나데가 좀 잘 되게 할 수 있는 피처를 피처를 뽑는 시에는 약속되지 않을까. 그렇죠. 랜덤워크도 잘 뽑으면서 루카스 카나데가 잘 되면서 그런 피처도 뽑을 수 있는 거죠. 지금 이제 거기까지 그레디언트가 이게 백프로파게이션이 됐을지 안 됐을지 이제 서술이 없어서 헷갈리는데, 만약에 안 넣어주고 있었다면은 그걸 넣어주고 실험하는 것도 네, 그러면 멀티태스크 러닝이 돼서 괜찮은 것 같습니다. 비디오에서도 잘 되고, 네. 비디오용으로도 좋고, 랜덤워크도 잘 뽑혀지고 그런 네. 트레이닝을 할 수 있잖아요. 그레디언트 흐를 거. 아, 그래요? 그러니까 만들면 쉽게 흘리고 네네네. 만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흐르는 쪽을 선택했는지 아닌지 서술이 있었을 수도 있는데, 제 기억에는 이제 없어가지고. 그렇습니다. 그냥 결론은 간단하게 첫 번째, 두 번째 그냥 같은 얘기를 하는 건데, 어노테이션이 프리시전이 부정확해도 아니면은 이제 양이 좀 부족하더라도 잘 된다. 그리고 아까 했던 것처럼 프리시전의 바운드가 안 된다. 그 점을 좀 강조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그 디스커션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셀프 트레이닝에서 그레디언트가 업데이트 되는 것보다 우리가 사용한 방식이 좀 더 정확하게 업데이트가 된다. 이 정도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게 아까 제가 그 300VW라는 그 비디오 데이터셋 거기에 대해서는 이게 소타인 걸로 나타난다고 했었는데, 찾아보니까 2020년 논문인데 이 논문이
자기들이 더 낫다고 했더라고요. 그 자기 논문에서는. 예. 그래서 차이가 뭐예요? 얘는 이제 루카스 카나데랑 상관이 없는데, 근데 언레이블드 데이터셋에 대해서 왔다 갔다 하는 그 컨스턴시를 이용한 거는 똑같습니다. 저도 읽어보진 않아가지고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이 뭐 자기들 주장에 의하면은 이 비디오 데이터셋에서 좋다는 거 보니까 비디오 데이터셋에 대해서 결과가 좋으려면은 저런 언레이블 데이터까지 활용을 하는 게 맞지 않나 싶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언레이블드 데이터가 중요하다기보다는 그 비디오 아, 네네. 자체에서 연속적으로 시간 컨세큐티브한 프레임들 네. 자체가 좋은 약간 타임 시퀀스라고 해야 되나? 템포럴 네네네. 시퀀스가 중요한 거, 그거를 배워야 그거를 된다. 사용하는 방법이 중요한 거다라고 결론이 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아, 네. 맞습니다. 네. 혹시 질문 없으시면은 마무리하겠습니다.